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혹시 변비나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파킨슨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 떨림이나 몸이 굳어지는 운동성 증상 외에도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그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실 변비나 수면, 중격렬한 행동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비는 단순한 소화 문제로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70%가 변비를 겪는다고 하니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몇 년 동안 심각한 변비로 고생했지만 그게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변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면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꿈속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증상도 파킨슨병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면 행동이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한 사례에서는 한 환자가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잦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 행동이 병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파킨슨병은 운동성 증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손떨림, 즉 진전이에요. 특히 이 진전은 휴식 중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평소에 김밥을 말듯이 손이 떨린다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 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된 증상일 수 있어요. 또한 근육이 점차 굳어지는 근육강직도 파킨슨병의 중요한 증상이에요.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한 환자가 김밥을 말듯이 손을 떨면서도 이를 노화의 일부로 여겨 오랫동안 병을 방치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파킨슨병을 진단하려면 고가의 진단 장비가 필요해요. 특히 PET-CT는 도파민 감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죠. 하지만 이 장비는 비용이 매우 비싸서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다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기 진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파킨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 통증도 주의해야 해요.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근육강직으로 인한 통증일 수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환자가 어깨 통증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인하고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단은 환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 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대체 요법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에요.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손떨림과 근육, 경직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이 병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